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책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면 뭐가 시작이 되나요? 바로 인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권철순 목사님, 자,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 권철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은 화요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날 이 인성주간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스 활동은 월, 화, 수 3일만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성주간 재밌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성주간 말고도 다음 주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방학입니다. 여러분, 방학 때 뭐 하시나요? 네, 이번 방학 원래는 여름방학 때 한 3주를 쉬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다 보니 이번 여름방학은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쉽지만 선생님들도 참 아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해야 되는데, 자, 10일이라도 감사히 쉬어야겠죠? 자, 여러분, 여름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방학 때 뭘 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바다, 계곡, 수박, 뭐 물놀이,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전도사님과 함께 게임을 좀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각 시대마다 여름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수들을 좀 맞춰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처음은 90년대입니다. 자, 90년대 가수, 여름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자, 힌트. 이 그룹은 3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그룹의 이름은 영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가수가 부른 노래를 생각하면 조정석이 떠올라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나요? 마지막 이 그룹이 부른 노래들입니다. 아로와 애상 해변 여인, 누구죠? 바로 쿨입니다. 여러분, 쿨 아시나요? 여러분 많이 어리셔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쿨 정말 유명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몰고 다녔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2010년대입니다. 네, 2010년대 힌트. 이 그룹은 4명이고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누굴까요? 세 번째, 지금은 해체됐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 네 번째, 뭐 나 혼자 Loving You, Touch My Body 뭐 이런 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시스타입니다. 여러분, 시스타 아시죠? 여름하면 대표적인 우리 여자 아이돌 그룹이죠. 자, 이제는 2020년대 현재입니다. 여름하면 이 가수가 떠오를 겁니다. 이 그룹은 3명이고요. 신인답지 않은 신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말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이 그룹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능 놀면 뭐하니에 출연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싹쓸이죠. 요즘 뭐 비룡, 린다쥐, 뭐 유드래곤 이렇게 정말 이 가요계를 싹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름 가수 공통점이 아마 나올 거예요. 쿨, 시스타, 싹쓸이 모두 다 뭘 소재로 하고 있습니까? 바다, 물을 소재로 한 노래, 뮤비,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 왠지 바다를 가고 싶고 계곡을 가고 싶고 물놀이를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방학 때 뭐 하시나요?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있으세요? 물놀이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국내 여름 휴양지, 여행지, 페스티벌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놀러 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유명한 페스티벌, 보령 머드축제입니다. 가보신 사람 있으신가요?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를 가지고 이제 페스티벌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놀아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요.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머드로 막 장난치고, 뭐 축제하고, 먹거리도 많고, 콘서트도 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보령 머드축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보령은 너무 머니까 서울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서울 한강 목당 여름축제. 여러분, 이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강을 이렇게 꾸며놉니다. 꾸며놔서 물놀이도 하고 해수욕 약간 느낌 나게끔 이렇게 꾸며놔서 콘서트도 하고 먹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재밌는 페스티벌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축제입니다. 신총 물총 축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재밌는 그런 축제인데요. 물총 축제예요. 물총인데 이 축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컨셉을 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 포스터 보시면 이게 지금 한 2018년도인가 17년도거든요. 이때는 해적을 컨셉으로 물총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9년 버전인데 2019년 워터건 페스티벌 보이시죠? 이때는 게임,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주제로 컨셉을 잡아서 신촌에서 물총 싸움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많은 페스티벌이 저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수욕도 마찬가지고 많은 축제들, 놀거리들이 다 막혀 있고 폐쇄 조치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수욕장도 열까 말까, 개최할까 말까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휴가가 있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방학이 있어도 방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떠납니다. 볼까요? 자,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방역 비상. 왜 비상인가? 이게 7월 18일자 신문 기사인데 지난 주말 76만 명의 해수욕을 왔다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7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갔던 거예요. 계속 볼까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라고 통지한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생겨나요? 마스크 얌체족. 마스크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시민들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여행을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 76만 명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러 갈 사람은 놀러 가나 봐요. 그죠? 자, 외국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올해 6월 21일자 사진입니다. 나라는 프랑스. 이 사진 보시면 마스크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올해 6월 21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유행하는 그 시점에 파리 시내에 있는 음악축제 사진입니다. 심각하죠? 그죠? 여러분, 프랑스가 코로나로 안전한 지대일까요? 아닙니다. 프랑스 코로나 누적 환자가 지난주 대비 약 16만 명입니다. 16만 명. 그 중에 사망자는 3만 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시민들 축제한다고 거리에 나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은 애초부터 이렇게 지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좀 안일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떠나고 싶다. 내 휴가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정말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말하는 삼행삼금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삼행삼금은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나온 행동 요령 금지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삼행, 세 가지는 실천하십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휴게소, 식당, 카페, 음식점 등 최소한 시간으로 머물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사람 많은 데는 피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자. 최소 1m. 그러니까 생활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금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몸살 기운이 있으면, 근육통이 있으면 여행을 가지 말자. 집안에서 격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효 시절 및
밀폐된 장소에는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해수욕장 이용 시 해수욕장 관리 매뉴얼을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수욕장의 매뉴얼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 마스크 미착용, 침방울이 튀는 행위, 그 다음에 신체 접촉 등 이런 것들을 금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항들은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전염병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식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상식이 나와요. 성경에도 어떤 단체, 어떤 나라의 부정적인 그런 전염병들이 생기면 그 사람을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전염병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생길 시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 그 전염병 걸린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격리해 둔다라고 하는 법칙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으니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요. 성경에도 이런 상식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나라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상식을 지키면 전염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그런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도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이번 방학이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과 정신도 건강한 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시험 보시느냐고 그리고 학교 생활 하느냐고 많이 힘드셨죠? 그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학교 또 적응하랴, 코로나 상황에 왔다 갔다 하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친 마음들, 지친 정신들을 이번 방학에 꼭 쉬시고 평안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2학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10일밖에 되지 않는 방학이지만 그 방학 때 정말 잘 쉬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다 충전시키셔서 2학기 힘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채플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채플 마치겠습니다.